아버지에 대한 취재진의 빗발치는 질문에 애써 감정을 억누르던 골프 전설이 결국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해 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박세리는 재단이 골프 인재를 위해 할 일이 많은데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며 자신이 먼저 이사회에 아버지를 고소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모님과는 전혀 교류가 없고 부친의 채무 문제가 가족이란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살던 대전집이 현재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해를 바로잡은 박세리. 사실과 다른 이야기와 가족사가 가십거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며 언론과 대중에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당사자는 그렇지만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소문난 효녀였던 골프 전설 박세리 이사장에게 오늘 기자회견은 얼마나 씁쓸하고 또 참담했을까요? 문화스포츠부 이규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써 감정을 억누르다가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었죠? 네,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을 하던 박세리 이사장이 눈물을 훔친 건 선수 시절부터 취재를 했다고 밝힌 한 기자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네.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깝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박세리 이사장은 해당 질문에 5분 정도 침묵하다 앞서 보신 대로 결국 눈물을 보였는데요. 어린 시절 빚을 내가며 뒷바라지를 해준 아버지를 고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아버지와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골물대로 골맞다가 터진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은 지난 2016년 선수 은퇴 후 본격적으로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털어놨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속 막고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자제해서 말을 했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이 상당했음을 애둘러 표현한 답변이었습니다. 더는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부녀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만큼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니까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됐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아버지 채무 금액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박세리 이사장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갚았다고만 답했습니다. 박 이사장이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역 시절 받은 상금 126억 원을 대부분 아버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밝힌 만큼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당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그 착각이 지금의 화를 더 부른 것 같아서. 박세리 이사장은 아버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에 대해 재단 관련 일이라는 공과 가족 문제라는 사를 구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평소에 박 이사장이 가족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고 2016년도에 은퇴를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고 지금 제 회사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목표를 갖고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설계하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제 꿈에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해요.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저희이기 때문에 돈과 사는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저렇게 뭔가 착잡한 목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착잡한 심정으로 그리고 담담하게 읽어내려가는데 잠시 보셨죠? 위조된 뭐 도장도 지금 띄우면서 기자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 며칠 동안 박세리 씨 기사가 인터넷상에 도배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박세리 씨 관련 이 일들이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관심이 컸고 물론 고소는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해서 고소는 박세리 씨 재단 측이 했지만 박세리 씨의 생각이 궁금했는데 오늘 기자회견까지 나왔네 직접. 네. 네, 박세리 씨가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는 처음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을 때 네. 바로 나왔던 얘기가 혹시 부녀 간의 갈등 아니냐 아하.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이건 재단이 고소한 거지 부녀 갈등과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박세리 씨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네.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박세리 씨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나선 거예요. 네. 근데 박세리 씨가 이번에 직접 그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제 그 배경을 밝혔었는데 네. 이유가 뭐냐면 사실과 다르게 과대 해석되거나 억측성 기자들이 일부 게재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3시에 있었지만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재단 측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 기자회견을 왜 하냐면 그동안 언론 보도 중에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진 게 있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라고 먼저 사전 설명한 그 내용이 있었다는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박선 변호사님,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어디 막 갖다 내고 그 서류를 통해서 실제 새만금 사업이 추진될 뻔하고 막 그런 걸 우리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그럼 박세리 씨가 알고 있었느냐 이게 제일 관심이었잖아요. 박세리 씨가 오늘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이 사업 저희는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저희가 참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왜 진행된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혀 몰랐던 의미이고 이 사안이 문서 위조 사안에 해당함을 못 박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서 박세리 씨는 내가 먼저 이사회에 얘기를 했다. 만장일치가 됐고 그래서 고소장을 내게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 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많은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특히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게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아버지와 딸, 즉 부녀 간의 갈등이 많았었나? 여기에 좀 관심이 쏠리기도 했었잖아요, 솔직하게. 이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래 전부터 생겼었고,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번 정리가 되면 또 다른 게 수면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또 정리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 꼭 거짓말처럼 줄을 서 있는 것처럼 기다린 것처럼 매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건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큰 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제가 더 이상 어떨 수 없는 방법이 수밖에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저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서는 더 이상 저한테 어떤 채무 관련이 있어 들어와도 제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오는 것도 확실하고요. 들어보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부녀 갈등이 아버지와 제가 별로 대화도 별로 없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담 아나운서. 아버지 채무를 내가 그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번 거, 뭔 계약금 다 갖다 바친 거 뿐만 아니라 뭐가 터지면 갚아주고 이제 더 이상 그거 막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번 사건을 알게 됐지만 문제 있는 상황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허. 게다가 부녀 갈등과 무관한 걸로 보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의 아버지의 관계가 워낙 또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박세리 씨는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라면서 2016년에 은퇴 후에 한국 생활, 개인 생활을 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은퇴 전에는 골프에만 집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고 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지만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추정이지만요. 이 정도의 표현을 쓸 정도면 전현 평론가님, 횟수면 채무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준 횟수겠지만 그 액수도 만만치 않을 거란 추정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가 책임지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부분은 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해석이 할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 물론 이제 부녀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채무 문제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수면 위로 불거지는 문제, 즉 당장 본인이 알게 된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채무가 올라오고 또 다른 채무가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오고 세상에. 이런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시발점, 즉 갈등이 더 커지게 됐고 이제는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면 보세요. 지금 아버지가 진 빚을 떠오르면 대신 갚아주고 수면위로 떠오르면 대신 갚아주고 했다는 것은 오랜 세월 이 채무를 대신 변제했음을 짐작하는 대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빚을 대신 갚아줘요. 그러면 딸을로써 아버지한테 아빠 대체 어디다가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대화는 안 했을까요? 아버지와 딸로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우리 박 프로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막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족이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근데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저의 선택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갈 길을 갔고
제 인생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의 이제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 드렸고 그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저 회견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회견 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박세리 씨를 선수 때부터 굉장히 중계등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분이에요. 잘 아는 분이 저렇게 애정어린 질문을 하니까 박세리 씨도 그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미 눈에서 뜨거운 뭔가가 흐를 그럴 기세였어요. 본인도 울지 않을 줄 알았다고 했는데 울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턱 밑까지는 마음속에서 정말 직설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나마 딸로서 예의를 지키면서 애둘러 순화된 표현을 하려고 정제된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저 박세리 씨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 내지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멍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밖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아버지와 어떤 의사소통을 한 적도 없고 이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아버지와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얘기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세리 선수 하면 온 국민이 기억하는 그 하얀 발목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골프는 멘탈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멘탈 갑이라는 박세리 선수가 그동안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서도 가족의 문제고 아버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조심스럽게밖에 표현할 수 없으면서도 울컥 솟아나오는 울음을 저렇게 감출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또 솔직한 모습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으로부터의 위로를 좀 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오늘 기자회견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말씀처럼 거의 온 국민이 사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박세리 씨이기 때문에 박세리 씨한테 이런 일이 닥쳐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했고 또 이 뭔가 놀라기도 했고 해서 이 기자회견 보셨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대체 이런 일이 언제부터 불거졌을까? 왜 우리의 기억, 우리의 뇌리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박세리 씨 아버지하고 박세리 씨가 다정하게 나온 모습도 분명히 또렷이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란 말고 그럼 대체 이 일이 언제부터 터졌을까? 그럼 그때 혹시 그때는 안 터졌는데 최근에 터졌을까? 혹시 그때는 이미 그때 터졌는데도 언론 예능이라서 그런 모습 보인 걸까? 뭐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뭔가 조금 그 안 좋은 일들이 물밑에서는 진행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박세리 씨가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한 게 은퇴한 다음부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세리 씨 아버지한테 박세리 씨 뭐 상금이라든가 스폰서 계약금 이런 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선수 생활할 때부터 넘어갔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는 선수 생활할 때는 오로지 그 경기에만 집중하느라고 세상에. 그냥 돈을 다 아버지한테 드리고 뭐 아버지가 돈 관리 잘 하시겠거니 아이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물론 은퇴하고 이제 나서 추정이지만, 추정입니다. 네네. 추정. 근데 이제 박세리 씨는 은퇴하고 나서 문제를 알게 됐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자세히 이제 이런 저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뭐 이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무를 지셨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어머, 아닌가. 세상에. 그런데 은퇴한 직후에 바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현재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박세리 씨 주장에 따르면 네. 아버지의 채무를 자신이 갚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채무를 하나 갚아드리면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고 갚아드리면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고 마치 채권자가 줄을 서 있기라도 하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박세리 씨가 그동안 정말 남한테 말을 못하는 굉장한 어떠한 그 상처를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런 마음고생 속에서 예능 촬영됐던 것이 아닌가. 근데 박세리 씨 아버지하고 박세리 씨가 이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박세리 씨 주장에 그걸 기반으로 추정을 네. 하자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뭔가 사업 같은 걸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박세리 씨가 해결해주고 이 관계가 굳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박세리 씨도 계속 관성적으로 그걸 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 해결을 해줬던 네. 그랬는데 요번에 박세리 씨가 이야기를 한 것은 더 이상 내가 갚아줄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뭔가 뭐 기사를 뭐 해명하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아마 이게 아닐까.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채무를 해결해 드릴 수 없으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셔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혹시 내 이름을 내세워서 어디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국민 여러분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한테 돈을 꿔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전 국민한테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번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아버지가 네.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채무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부녀 관계는 여기서 잘 봉합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박세리 씨한테 아버지의 채무가 전가가 된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또 다른 또 뭐 악화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기자회견 온 국민의 관심사가 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시청자분들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는 시청하셨던 분 중에는 박세리 씨 아버지도 분명히 이걸 봤을 가능성이 큰데 물론 그동안 박세리 씨 아버지는 자신이 고소당한 이후에 몇몇 언론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얘기는 해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을 만약에 봤을 가능성이 크다면 이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진짜 관심을 쏠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박세리 씨의 말에서 추정해 보면 아마 두 사람이 이제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박세리 씨 아버지가 만약에 딸의 기자회견을 봤다면 좀 딸의 입장에서 측은한 마음을 먼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세리 씨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데는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민 영웅이라 불렀던 너를 전 국민 앞에서 죄송하게 말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금전적인 문제로 발생했던 부분은 현재 추정컨대 박세리 씨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좀 단독으로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변제할 수 있는 부분은 변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겠고 법적으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과 또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박세리 선수를 위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 제가 방송 전에 기자회견을 뭐 다는 못 챙겨봤습니다만 상당 부분 챙겨보면서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이 사실 박세리 씨가 직접 일문일답, 기자들의 수많은 일문일답을 응했다는 것도 일단은 너무 주목되는 부분이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요, 민감한 기자의 질문이 나오면 즉답은 안 하고, 즉답을 하는 대신 잠시 옆에 앉아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귀옛말로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속닥속닥 뭔가 얘기를 한 다음에 정제되고 이 신뢰할 표현으로, 신뢰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래서 뭔가 이 근거 있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이 기자회견이 앞으로 이제 고소가 됐기 때문에, 고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나 재판까지 혹시 가게 되면 이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이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박세리 씨 아버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박세리 씨의 기자회견을 보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변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 보입니다. 아하. 일단은 재단의 도장이 멀쩡히 있는데 따로 도장을 파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사문서 위조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데 아하. 박세리 씨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문서 작성을 해도 된다고 승인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여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문제는 여기에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애초에 새만금 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로 교부받으면서 그 사업 계획서에 재단의 의향서가 첨부돼 있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이 새만금 개발청이 이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논란으로 다시 민간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박탈했는데
통상 국가기관은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둔 뒤에 텀을 두고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텀 사이에 정상적인 본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아두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박탈되면서 민간 사업자가 새만금 개발청에 납부해야 할 보증금 액수가 60억 원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공모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나 사기죄 죄책을 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대두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이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박세리 희망재단 측은 박세리 이사장과는 모르게, 박세리 이사장은 이 고소와 무관하게 재단 측이 고소했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는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사회 회의 때 자신도 이걸 고소해야 한다에 한 표를 던졌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서,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장가 기자, 어쨌든 박세리 씨 대전집까지 이 경매에 나왔다. 이런 내용이 좀 새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박세리 씨가 소유한 이 대전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저는 이 대전집이 어떤 곳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총 2개입니다. 자, 박세리 씨 부모님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1785제곱미터, 그러니까 540평 규모의 대지와 주택이 있고요. 네, 또 다른 큽니다. 곳은 539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63평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MBC 나 혼자 산다에서 박세리 씨가 거주하는 큰 건물 같은 저택 아마 보신 적 있으실 네, 겁니다. 봤어요. 네, 여기에 박세리 씨가 동생과 함께 거주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곳이 법원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린 곳입니다.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장가 기자 얘기한 대로 뭐 그 집도 나오고 많이 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집이 경매에 좀 나왔다는 거는 뭡니까? 이 부친의 채무 관계 그 영향인 겁니까? 뭡니까? 그렇죠. 사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받아야 되는 그 돈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두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두거나 저당 잡아놓고 싶겠죠. 그러기에 가장 볼륨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재산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받아올 돈이 있다 이렇게 압류를 걸게 되고 결국 갚지 않으면은 경매에 붙여져서 그 경매를 통해서 얻은 금액으로 이제 채권자들이 돈을 나눠 갖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박세리 씨와 그의 부친 소유의 부동산에 이렇게 복잡하게 어떤 것들이 오고 갔다라면은 금전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물론 일단 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이용해서 일단 경매는 잠깐 중단된 상태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박세리 씨가 중간에 아버지 명의의 그 지분 절반에 대해서 다시 본인 명의로 돌려오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또 이 부분 지금 돈을 안 갚기 위해서 뭐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은 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효성 기자님, 일단 그 경매가 지금은 중단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세리 전 감독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이 지금은 잠시 중지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세리 씨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채권자 측과 이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도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채권자 입장에서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지금 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내 돈은 어떻게 해?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넘어간 걸 다시 바로잡자라는 취지의 소송을 하는 것으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의 채무관계 해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소유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박세리 씨가 이긴다고 해도
아버지의 채무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 어디선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튀어나올 어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채무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골프 상금을 모두 아버지 빚감대 썼다. 예전에 박세리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김배동 기자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자, 돈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사실 박세리 씨 하면 박세리 선수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특히 맨발 투혼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IMF 시절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 박세리 씨의 맨발 투혼 그 하얀 발의 그 색깔을 보면서 아, 박세리 선수한테도 인고의 시간이 있었구나. 우리도 지금 이거를 잘 견디면 되겠다라고 과장이 아니라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거든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그거 보면서 힘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국민적 영웅이 되기까지 혼자의 힘으로만 가능했을까? 박세리 선수도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고 물심양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많은 상금을 받았고 그것이 뭐 정확하게 추산을 할 수 없지만 2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다 부모님께 드렸다. 부모님 자택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께 돌렸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하고 이해도 했고 그래서 응원도 했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부친과의 어떤 뭐 채무관계 문제,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이 휘말렸다라는 소식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소식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 그랬죠. 있죠. 그리고 뭐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혐의가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당시에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법인의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랬죠. 대체 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름에 도장을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이용을 했을까? 네. 다들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죠, 진짜. 근데 대체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고소의 전말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요? 바로 3천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아니 말만 들어도 지금 입이 떡 벌어져요.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요. 3천억 원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발표를 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민간 주도로 1.6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양 레저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하.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20개 면적의 땅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나. 여기에는 요트 빌리지 그리고 골프 풀 빌라를 갖춘 관광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고 부지 조성은 정부가 맡아서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 자본만도 3천억 원대 투입 예정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골프장 같은 갖가지 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네. 실제로 2년 전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이제 선정을 하는 등 차곡차곡 사업이 진행됐는데 더 이상 이후에는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맨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나? 아니 일단 계획을 들어보면 저 광활한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골프장도 짓고 그리고 공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되게 계획은 좋아 보이는데 왜 갑자기 중단된 걸까요, 백성 변호사님? 일단 저 사업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경쟁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국제 골프학교 박세리 국제 골프학교가 포함된 민간 사업 그 6개 정도의 기업인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아하. 근데 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느냐? 네. 박세리 골프 스쿨. 그러니까 골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아하. 그죠? 근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 사업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이 제일 낫겠네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박세리 아버지에게 의향을 물었을 때 박세리 아버지가 흔쾌히 동의를 했고 아하.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물어보니까 박세리 아버지가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씨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나? 관련자가 아니에요. 아. 대표였던 적도 없고 대표도 아닙니다. 어허. 그러면은 여기 사업의향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의향서에 찍힌 재단의 도장이 이 아버지가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아니 세상에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두 푼이 걸린 사업도 아니고 지금 3천억에 걸린 사업인데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일에 허점이 구멍이 숭숭 있는 게 보세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박세리 재단 도장 찍힌 문서나 믿고 박세리 학교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믿고 지금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뉴스파이터가 직접 이 새만금 개발청의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성문 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박세리 아버지가 직접 프리젠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와서 회사 소개에 대해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니까 박세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박세리하고 다 통할 거고 함께 하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박세리 아버지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건데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재단 회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명함도 직접 가지고 다녀요. 그거 저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세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 꿈나무 인재 육성도 하고 골프 활성화를 해서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루겠다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박세리 희망재단이 함께 하는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저희도 억울해요. 저희도 완전 속은 거예요. 박세리 씨 아버지 말만 듣고 완전 속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도 우리가 질타할 부분이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이 중요한 프로젝트 3천억에 걸린 사업인데 박세리 씨 아버지가 거기에 회장이라 하더라도 박세리 씨한테 확인 전화 같은 거, 확인 절차 같은 거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한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에 따르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사실 박세리 씨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안 믿냐. 그리고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는 사업자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는 과정에서 좀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게 A라는 그냥 편의상 A 업체라고 할게요. A 업체가 선정이 된 게 2022년 6월입니다. 근데 이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 고소한 게 작년 9월이에요. 그럼 1년 3개월 텀이 있죠. 그렇죠. 그럼 1년 3개월 동안 박세리 희망재단은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 청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에 문의한 게 1년이 지나서 문의를 했으니까 이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영리 활동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정도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물론 앞서 새만금 개발청 저희가 뉴스파이터 제작진 직접 통화해서 저희도 억울합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빈틈 허점이 구멍구멍 숭숭 뚫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은 장유민 변호사님. 박세리 씨 아버지는 대체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거 진짜 이걸 딸인 박세리 씨랑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이제 독단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측의 해명을 내용을 들어보더라도요. 내가 박세리의 아버지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박세리 희망재단 의향사가 이 시공자 측이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선의에서 본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도장도 몰래 판 게 아니다. 내가 몰래 만들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 전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그 당시에 갖고 썼던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의향서 그리고 날인된 도장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희망재단 측에서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지금 재단에서 어떠한 공적인 역할도 맡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또 체계적으로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여서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과 맞춰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기의 꿈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성공해서의 그런 지보다는 그냥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존경받는 선배로 남았으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 되겠죠.
네, 이렇게 박세리 씨가 박세리 희망재단 설립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장가 기자, 그런데 이 희망재단이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자 박세리 씨 아버지죠, 여기를 고소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갖고 좀 떠들썩합니다. 무슨 얘기죠? 네, 맞습니다.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이요,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앞서서 이 국제 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한 회사가 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통해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에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냈고요. 또 이 회사는 관계청에 제출을 했는데 하지만 이 행정기관에서 재단에다가 이 사업 참가 의향의 진위 여부를 묻자 재단은 이 서류에 위조 도장이 찍힌 것을 확인을 하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한 고소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박세리 아버지하고 박세리 당시 선수, 예전 선수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성공 스토리, 성공 신화를 썼던 아버지와 딸로 되게 유명한데 좀 원조 골프 대디라고도 하죠. 자, 교수님, 이게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정상으로 있던 스토리인데 갑자기 고소를 하다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내부 갈등이 일단은 뭐 있는 것은 아닌가 추정도 됩니다만 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위상 자체가 박세리 선수에게는 정말 엄청난 거였죠. 그렇죠. 원조 골프 대디라고 지금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초등학교 때는 뭐 육상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 재질을 골프에 맞게끔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아버지였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을 반추해 보면 그 1998년도에 그 USA 그 LPGA US 오픈, 네, 거기에서 연못 그다음에 양말 투혼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저도 그때 기억합니다. 그 연못 속에 그야말로 신발을 벗고 양말 벗고 들어갔는데 그 발목이 그 위에 밑에는 하얗고 위에는 새까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결국은 성공적인 샷을 해서 그 승리를 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IMF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의 그야말로 전형적인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당시 지금 나오는 화면은요, 은퇴 무대에서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이렇게 포옹하는 네. 장면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상 그 아버지하고 친밀한 그 관계였고 첫 코치였다. 뭐 이러한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고소가 일단은 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연이 과연 이제 무엇인지 어쨌든 외관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외관이 아닌가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은퇴 장면이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 아버지하고 둘 다 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요, 임재희 변호사님. 네. 박세리 씨 과거 인터뷰 내용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박세리 씨가 한 예능에 출연해서 엄청난 상을 모두 아버지 빚감냈었다. 이렇게도 밝힌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이제 성공담을 좀 담백하게 고백을 하면서요. 박세리 선수 정말 엄청난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인 수익 또한 사실 막대한데요. 은퇴 전까지 투어 수익, 그러니까 우승 상금만으로도 126억 원 가량을 벌였으며 사실 그 외의 부수적인 수입들, 뭐 광고 수입이라던가 뭐 스폰서 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더하면 훨씬 더 막대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이제 골프를 시작하면서 한참 이제 골프에 좀 매진하고 싶었을 그 당시에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면서, 그렇지만 박세리 선수를 끝까지 지지하고 또 밀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빚에도 지셨다고 합니다. 골프를 계속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상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바로 처음으로 한 일이 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드리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성공 신화만큼 이렇게 부모와 이 박세리 선수 간의 그런 끈끈한 유대 관계도 많은 주목을 받아왔었습니다. 예. 이 교수님,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박세리 씨 부친은 왜 딸과 상의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 박세리 선수의 그 아버지 그 입장에서는 위조가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아무런 상의 없이 그야말로 무단으로 법인의 인감도 도용을 해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이 일정한 대화는 있었는데 서로 간에 양해가 없었고 그것을 한쪽에서 아버지께서 곡해해서 동의한 것으로 혹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경찰에서는 기소의 의견으로 검찰이 송치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보도 등에 의하면 그 박세리 그 아버지께서는 위조가 없었다. 나중에 소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즉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이 박세리 씨와 부친 간의 네. 의사의 일치가 없었던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일단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박세리 이 선수가 모르는, 박세리 감독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정말 단독으로 무단으로 도용하고 위조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그럼 박세리 씨, 딸 박세리 씨는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장갈 기자 직접 연락해 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궁금한 지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어떤 뭐 직책을 재단에서 맡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뭐 박세리 씨와 뭐 이권 다툼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 박세리 씨 하면 사실 리치 언니, 부자 언니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것과 다르게 혹시 뭐 아버지 쪽에서는 어떤 뭐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박세리 씨 측 변호인과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세리 희망재단 측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뭐 일절 상의나 뭐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고요. 일단 박준철님은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역할도 맡고 계신 게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희망재단 명의 문서 인장을 위조를 하실 정도면 네. 혹시 뭐 금전적으로 어려우신 게 있으신 건가요? 박준철님이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장갈 기자 하나 더 의문되는 게 혹시 박세리 씨가 직접 아버지니까 고소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 재단을 통해서 고소한 건 아닌가 이런 좀 함정 의심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니 아버지가 뭐 사문서를 위조를 했으면 아버지께 직접 말을 하면 되지 저렇게 고소까지 할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뭐 박세리 씨를 사칭한다거나 한 게 아니라 박세리 씨 재단의 문서와 인장을 위조했기 때문에 재단 측 이사회의 결정으로 진행한 소송인 겁니다. 즉 개인적 소송 대상이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박세리 씨가 재단 이사장인데 사실상 딸이 아버지를 고소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 측 입장도 좀 듣고 싶었는데요. 이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현재 박세리 씨의 뭐 심경이나 이런 거를 좀 공식적으로 드러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주혜 변호사님 수사 상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박세리 씨 부친의 사문서 위조가 결국 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면 뭐 어떤 정도 처벌이 예상되나요? 그렇습니다. 앞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번이 고소 진행거든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희망재단 명의의 문서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위조되어서 행사되었다.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지만요. 어떤 양형 기준에 따르자면 참작할 요소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사용해서 실제로 금전적인 이득을 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무런 허락이 없이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네. 일부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뭐 1년 미만의 징역, 그래서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선고유예나 뭐 집행유예, 아직까지는 조사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사는 좀 더 진행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수님 이렇게 좀 공인들이고 막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스타 아니었겠습니까? 이 부녀 자체가 혹시 박세리 씨가 이게 아버지 좀 선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 피는 물보다는 뭐 진하다라고 하는 예. 이런 표현이 있듯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뭐 개인적인 혹시 감정이 불거져서 이런 그 고소로 뭐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로 간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러다 본다면 뭐 고소를 뭐 취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박세리 선수가 선수 그다음에 대표팀 감독까지 있게 되었던 것은 사실상 아버지의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기억도 납니다. 이 골프가 집중을 해야 되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그 산속에 있는 그야말로 공동묘지까지 가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 이제 뭐 그런 뭐 감정 등을 한번 작동하게 되면 한번 생각도 해봄직한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뭐 다른 여자 가수 또는 그 남자 그 개그맨이 모친과 형과 아버지 간의 갈등이 생겼던 원인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금전적 그 지원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금전적 지원을 너무 넘어서는
하나의 그 재산적 이익에 집착을 하는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이렇게 틈이 더 벌어지고 예. 한번 벌어지게 되면 봉합이 어려운 그런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